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에 억류됐다 석방된 미국인 한 명이 어제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미국의 보스턴 글로브 신문은 터키를 경유해 어젯밤 미 동북부 보스턴 로건 공항에 도착한 매튜 트레비틱 씨와 그의 어머니가 만나는 사진을 실었습니다. 트레비틱 씨는 한 달여 동안 이란 에빈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지만 그 이유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트레비틱 씨와 또 다른 미국인 노스라톨라 루드사리 씨가 이란에 부당하게 억류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워싱턴 포스트 신문의 제이슨 리자이안 기자와 미르자에르 하크마티 전 미 해병대 요원, 사이드 아베딘이 개신교 목사도 풀려나 현재 독일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현지 미군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이란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들의 석방은 지난 16일 이란과 서방 외교관들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핵합의 이행을 공식 선언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발표됐습니다. 이란은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해 미국이 추가 제재를 가한 데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오늘 미국의 이번 제재는 불법이라며 이란 정부는 합법적인 탄도미사일 개발 노력을 강화하고 국방력을 증강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등 서방국들은 이란이 지난해 말 실시한 두 차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난했으며 미국은 어제 미사일 시험 발사에 관여한 이란인 5명과 업체 한 곳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들이 미사일 부품을 확보하는 일을 맡았으며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중국에 기반을 둔 통신업체는 해외 공급업체들을 속이고 미사일 관련 물자의 사용처를 숨기기 위해 제3의 업체를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라크가 바그다드에서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인들을 찾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미국은 관련 보도에 대해 알고 있지만 실종된 사람 수 등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아랍뉴스 채널인 알 아라비아 방송은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미국인 3명이 반군들에 납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최근 몇 달 새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을 지원하는 테러 분자들과 반군들에 의해 외국인 수십 명이 납치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홍콩 증시는 오늘 지난주 종가에 비해 1.5%가 더 떨어져 3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국제유가가 지난 2003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미국의 지난주 증시가 하락세로 마감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제유가는 이란 핵합의 이행 선언으로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인 이란에 부과됐던 서방의 제재가 풀리면서 배럴당 28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이란이 석유 수출에 나서게 돼 국제 원유 시장의 공급 과잉 현상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니케이 지수도 1.1%가 떨어지는 등 아시아 증시는 새해 셋째 주 들어서도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시리아 동부 지역에서 300명을 살해하는 끔찍한 대학살을 저질렀다고 시리아 정부가 밝혔습니다. 시리아 관영 사나 통신은 어제 ISIL이 전날 데이르 엘조르 지역을 공격해 이 같은 만행을 저질렀다며 살해된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과 여성, 어린이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도 이번 공격으로 적어도 135명이 숨졌으며 이 가운데 80여 명은 군인들과 친정부 민병대이고 나머지는 민간인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이들이 대부분 총살 또는 참수됐다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 내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도로에 매설해 놓은 폭탄을 터뜨려 적어도 5명의 준군사 요원들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파키스탄 경찰은 오늘 발루치스탄 주도 퀘타 외곽에서 이번 폭탄 공격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탈레반이 현장을 지나던 개척단이란 이름의 준군사부대 수송 차량을 겨냥했다고 전했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자신들이 공격을 가했으며 차량 한 대에 탑승하고 있던 남성들을 모두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4차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 일본의 중국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본 협의에서 안보리의 새로운 제재 결의를 통해서 국제사회가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대북 제재와 함께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미국과 한국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중국 역할론에 대응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황해도 서해안엔 오전까지 눈이 오는 곳이 있고 함경 남북도 북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눈이 오다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9도에서 영하 9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하 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6m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에서는 3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4차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 일본의 중국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명확한 대응을 놓고 한국 당국과 협의를 했는데요. 당장 미 국무부 부장관과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이 계획돼 있어 중국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미한일 외교차관 협의회가 종료되면서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주변국들의 연쇄 협의 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지금까지 대북 압박 전략과 방향성을 놓고 미한일과 중국, 러시아 간 치열한 탐색전과 신경전이 벌어졌다면 이제부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등 구체적인 대북 제재 조치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한일 3국은 북한의 핵실험 직후부터 외교장관 전화협의, 육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외교차관 협의 등을 통해 중국에 강력한 압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한일 3국은 북한의 핵 위협 수준이 고도화됨에 따라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강력하고 포괄적인 새로운 대북 제재를 결의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임성남 제1차관의 지난 16일 발언입니다. 특히 영내 핵심 이해국들이 평화를 위한 책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반면 중국은 북한 정권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는 전방위적 성격의 제재엔 반대하는 듯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육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 두 나라는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명확한 대응이라는 형태로 의견 조율에 이르렀습니다. 황준국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입니다. 근본 협의에서 안보리의 새로운 제재 결의를 통해서 국제사회가 명확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이제 관건은 구체적인 안보리 대북 제재 조치를 두고 중국이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입니다. 중국은 현재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안보리 제재 결의 초안의 요소들을 세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의 중국 전문가인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현재 중국이 북한의 지난 1, 2, 3차 핵실험 이후 유지했던 대북 정책을 계속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변화를 줄 것인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변화된 대북 제재를 어느 정도 진정성 있게 수용할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강도를 높였을 때 만약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붕괴된다면은 중국으로서는 동북아에서 큰 혼란을 얻게 되고 최악의 경우에 한반도에서 사실상의 모든 영향력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강한 제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중국의 우려를 과연 미국이 또 한미일이 얼마나 불식시켜주고 신뢰 있게 그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지가 가장 핵심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 교수는 아울러 중국이 사실상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북한의 역할과 전략적 가치를 염두에 두고 북핵 문제를 판단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미국과 중국은 서로의 전략적 경쟁 구도 흐름을 기반으로 북핵 문제를 다루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아시아 순방 차원에서 오는 19일 한국을 방문한 뒤 20일쯤 중국을 찾아 대북 압박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오는 27일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중 당국 간 연쇄 회동이 대북 제재 수위 등 북핵 대응 전략 논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과 한국, 중국이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또 대북 제재와 함께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육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힐 전 차관보를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자, 먼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어떤 의도에서 핵실험을 했다고 보시는지요? I think it probably had to do with the testing program that his military has set out. I don't think 김정은 제1위원장은 군부가 마련해 놓은 계획에 따라 핵실험을 실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나 한국 같은 외부 요인은 고려한 것 같지 않습니다. 핵실험을 통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 내부의 정치적 요인에 따라 핵실험을 실시한 것 같습니다. 북한이 네 번째 핵실험을 실시했는데요. 이제 사실상의 핵국가가 된 것일까요? the United States will never recognize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 Nor will any of the other nuclear 미국은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또 북한도 지하 핵실험을 몇 차례 실시했지만 완전한 형태의 핵폭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이 이렇게 진전된 것을 감안하면 조만간 이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은 장거리 로켓을 먼저 발사한 뒤에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핵실험을 먼저 했습니다. 6개월 안에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depends on where they are in their missile testing. But I think it is clear that the intent of 분명한 것은 북한이 핵폭탄 개발과 함께 운반 수단인 장거리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과거 핵실험을 실시하고 미국과의 대화 또는 육자회담에 복귀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I think it is very difficult to imagine right now a return to the table because North Korea has indicated they are 북한이 육자회담을 비롯한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현 상황을 보면 북한이 2005년 비핵화를 다짐한 9.19 공동성명으로 복귀하겠다는 조짐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비핵화 회담이 큰 난관에 봉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에서는 대북 제재 결의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실제로 큰 고통을 느낄 정도의 강력한 결의안이 나올 것으로 보시는지요? I am hopeful that there will be some kind of resolution that will offer a sanctions bill. 네, 유엔 안보리가 단합해서 김정은 정권이 큰 고통을 느낄 정도의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대북 제재만으로는 북한 핵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다른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북 제재의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는데 중국이 북한에 대한 석유 공급을 차단하거나 줄일 수 있을까요? China is an important element in the sanctions. I don't think you can have effective sanctions without China. 중국은 대북 제재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중국 없이는 효과적인 대북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중시한다면 북중 접경 도시인 단둥 같은 지역에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My impression is that China is as the chair of the six-party process. 중국은 육자회담 의장국이고 대화를 통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바랍니다. 또 시진핑 주석은 북한 핵 개발에 반대한다는 뜻을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많은 지렛대가 있지만 외부에서는 중국이 지렛대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어떻게 대북 지렛대를 써야 하는지 주변국과의 대화 그리고 유엔 안보리 등을 통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패했다고 보시는지요? Strategic patience suggests a purposeful wait for some better 전략적 인내 정책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보다 개선된 상황을 위해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개선된 상황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문제는 역사가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북한 핵 문제를 풀려면 완전한 비핵화보다 핵무기 증강을 막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에 동의하시는지요? I don't think there's any in which the United States or any responsible country can allow North Korea. 그것은 페리 전 장관의 개인적인 견해라고 봅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보유를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목표이고 낮은 수준의 핵 보유를 용인하자는 것은 안 될 얘기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도 비핵화를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평양의 북한 당국자들에게 보낼 메시지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I do believe that the North Koreans need to understand that if they want security, their best way through security. 네, 북한이 진정 국가 안보를 바란다면 핵 개발보다 한국 등 주변국과 국제사회와 관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핵 개발을 계속할 경우 주변국과 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물론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등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Stay together, work together, talk frequently, and don't allow the North Koreans to. 저는 미국, 한국, 중국이 북한 핵 문제에 열쇠를 쥐고 있다고 봅니다. 이들 세 나라 당국자들이 보다 자주 대화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굳건한 공조 체제를 이뤄서 북한이 파고들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로부터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처 방안을 들어봤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비난하면서도 이런 사태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중국 역할론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15일자 사설에서 북핵 문제는 연쇄적인 잘못에 의한 결과라면서 북한과 미국, 한국이 모두 각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구시보는 북한의 핵 문제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려면 북중 관계에만 기대서는 불충분하며 미국과 한국도 반드시 자기들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이 지난 몇 년간 효과적인 노력을 방기하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무력 시위를 벌여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신문은 이어 한국 여론이 북핵 사태와 관련해 중국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수소탄 실험의 측면에 한국 사회가 놀라 허둥대는 것은 이해하지만 중국을 향해 스스로의 초조함을 쏟아내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구시보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국이 국제사회의 조치에 동참하겠지만 제재 수위를 무한정 끌어올리는 것은 효과를 볼 수 없고 어떤 새로운 변수를 가져올지 단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신화통신도 지난 13일 영문 논평에서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통신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접근법이 북한이 핵 능력을 더 추구하도록 몰아붙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미국이 전쟁 게임과 경제 제재를 포함한 다양한 압박 전술을 구사하면서 북한의 일부 호의적인 제안을 거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미국이 핵 능력을 갖춘 전략 폭격기를 한국 상공에 띄우고 더 강력한 대북 제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역사적으로 그 어떤 압박 전술도 평양의 핵 야망을 제압하지 못했음이 증명된다며 오히려 핵 능력 추구에 대한 결심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신은 북한에 대해서는 계속된 비핵화 약속 파기가 국제사회로부터 더 심각한 고립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영 매체인 환구15와 신화통신의 이 같은 논평이 중국 당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고, 이에 대응해 중국 언론은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홍콩의 유력 일간지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5일 사설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중국의 외교적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실험은 북한이 중국에 저항한 것이고 김정은이 시진핑의 의중을 무시한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 신문은 중국이 지난 3차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실효적으로 제재를 강화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이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핵실험으로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당국은 요즘 4차 핵실험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업적으로 포장하기 위해 각종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는 박봉주 총리 등 10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수소탄 완전 성공 축하 군중대회가 열렸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조선의 첫 수탄 시험의 완전 성공을 열렬히 환영하는 우리 천만 국민의 가슴은 지금 오보이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탈북자 출신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핵실험을 강행했고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원자탄보다 더 무서운 폭탄을 우리가 가져야 했다. 북한 인민들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어떤 적과 맞서서도 싸울 수 있구나. 이런 측면에서는 김정은이 내적으로는 어느 정도 목표 달성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핵실험으로 얻은 것은 그게 전부입니다. 북한은 핵실험으로 추가적인 제재와 북중 관계 악화,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국제적 고립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우선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위한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번 결의안에 북한에 대해 한층 강화된 해운과 금융제재 방안을 포함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별도로 미 의회는 지난 12일 양자 차원의 대북 제재를 위한 2015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일본도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가 가해질 경우 경제가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핵경제 병진 노선 추진도 힘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외부에서 자금과 기술, 물자를 들여와야 하는데 4차 핵실험으로 외부 지원을 도입하기가 한결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 기업연구소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박사는 북한 경제가 핵실험으로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rom the regime's standpoint, there is always the question. 가뜩이나 경색된 북한-중국 관계도 한층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중 관계는 지난해 10월 중국 류인산 정치국 상무위원회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 참석으로 해빙 조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 6일 핵실험을 실시하자 북한은 결연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안찬일 소장은 핵실험으로 인해 김정은 제1위원장의 베이징 방문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핵실험이라든지 또 이제 ICBM 대륙간 탄도로켓 인공위성 쏘아올리고 나면은 올해 안에 김정은의 베이징 방문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석유의 90%와 소비재의 80% 그리고 식량을 공급하는 북한의 최대 후원국입니다. 남북 관계도 장기 경색 국면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강력 규탄하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임을 누차 경고해 왔습니다. 이제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하에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을 남북 8.25 합의 위반으로 간주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한편 한국민의 개성공단 출입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찬일 소장은 핵실험으로 올해 남북 관계는 사실상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2016년은 격주부터 이게 남북 관계가 초긴장 접경이고 이 자세가 과연 연말에 가서 무슨 대화를 한다, 정상회담을 한다 그런 그 무드 있는 분위기로 바뀌리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핵실험으로 북한이 미국 오바마 행정부와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도 사라졌다고 지적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그동안 육자회담 재개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관계 개선을 모색해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핵실험 강행으로 그 같은 전략적 기회를 스스로 없애고 말았다고 레리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I don't think you can really expect much in the way of diplomatic initiatives. 지금의 상황에서 외교적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김정은 제1위원장은 핵실험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대신 국제사회의 강화된 제재와 북중 관계 악화 그리고 국제적 고립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최근 발생한 한국 청와대 사칭 악성 이메일 발송 사건은 북한이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메일 발신지가 북한 해커의 소행으로 추정됐던 지난 2014년 한국 수력 원자력 공격 당시와 같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강신명 경찰청장은 18일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사칭해 발송된 악성 이메일의 발신지 계정을 추적한 결과 인터넷 주소, 즉 IP가 중국 랴오닝성의 대역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강 청장은 이어 이메일이 발송된 IP는 특히 지난 2014년 한국 수력 원자력 해킹 사건 때 활용된 IP 구역과 일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원전 가동 중단 협박과 원전 도면 유출 사태로 충격을 주었던 한국 수력 원자력 해킹 사건 당시 한국 정부합동수사단은 북한 해커의 소행으로 판단된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강 청장은 그러나 이번 이메일도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느냐는 질문엔 확실하게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소식통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해킹 수사의 특성상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할 경우 방어수단이 노출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해 북한의 소행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강 청장은 또 문제의 이메일 성격을 투트랙 스미싱 메일로 추정했습니다. 첫 번째 보낸 메일에는 악성 코드를 심지 않아 상대를 안심시킨 뒤 수신자가 해당 메일에 대해 회신할 경우 두 번째 보내는 메일에 악성 코드를 심어 감염을 유도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입니다. 강 청장은 한 번에 바로 감염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메일에 악성 코드를 심어 보내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번 이메일로 인한 피해는 그리 크지 않거나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이메일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회신을 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수사당국은 지난 13일과 14일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를 사칭해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요청하는 이메일이 대량으로 정부기관과 국책연구기관에 발송되자 해당 이메일의 발신자 계정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발신지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핵실험 이후에 한국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전력이 있습니다. 지난 2009년 5월 2차 핵실험 뒤엔 디도스 공격을 했고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엔 주요 방송사와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공격했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인 임종인 전 청와대 안보특별보좌관은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은 강원 정책의 기로에 서 있다며 강경책을 택하더라도 인명살상 등 직접 무력이 아니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약화시킬 수 있는 사이버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외혹적인 공격 방법이 사이버 공격이기 때문에 북한이 만약에 강수를 더 가지고 공격을 한다면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고, 그리고 북한은 이미 그동안에 많은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한국의 여러 가지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하고 협력을 강화해가지고 사이버 역량 강화를 더욱 힘써야겠죠. 이 때문에 한국 국가정보원은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지난 8일부터 사이버 위기 관심 경보를 발령하고 각 기관의 보안 활동을 강화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서울 전쟁기념관의 전쟁 역사실이 6개월간의 새 단장을 마치고 새롭게 개관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건물이 우리의 사기를 쫓지 못했고 모두 지쳤다. 서울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 전쟁역사실이 6개월간의 시설 공사를 마치고 지난 12일 재개관했습니다. 서양사 연표를 만나게 됩니다. 관람객들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연표는 이번에 재개관한 전쟁역사실은 2104제곱미터 규모의 전시관으로 선사시대부터 조선 중기 임진왜란까지의 전쟁 역사를 보여주는데요. 각 시대별 시간 순으로 구분했습니다. 각 시대마다 대표 유물의 모습으로 재현된 문을 설치했고요. 정보 검색대와 휴게 공간을 전시실 곳곳에 마련했습니다. 전쟁기념관의 김대중 학예부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딱딱하게만 보여졌던 옛날 발굴된 유물들을 전시 영상과 그래픽 이런 것들 입체적으로 통해서 아주 어려운 내용들을 쉽게 이렇게 바로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 오시면 그렇게 관람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660년 나당연합군하고 싸웠던 황산벌 전투, 백제 계백장군의 황산벌 전투를 우리가 매핑 영상이라고 해서 새로운 지도와 그다음에 피아가 전쟁하는 그 개념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몽골 제국하고 우리 고려가 1232년 처인성에서 전투를 벌였던 그런 모습들을 미라클 영상이라고 해서 당시 전투했던 모습을 김윤우 장수를 실물 그대로 외복 작전하는 것을 모형으로 다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영상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연출되는 그런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산도 대첩을 3D 영상으로 실감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좀 더 저희가 역사도 새롭게 그리고 이번에 입체적으로 전시를 통해 가지고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저희가 전시를 했고요. 그리고 또 전쟁 기념관은 많은 외국 관람객이 또 오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다국어로 또 전시를 해놓아 가지고 가장 변화가 큰 곳은 남북국 시대 부분인데요. 발해의 역사를 세분화해 전시하는 등 발해 전시 공간을 확대 강화했습니다. 또 조선시대 임진왜란 부분에서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한산대첩 영상 실감실도 설치해 7분간의 영상을 통해 관람객들이 실제 전투 현장에 와 있는 듯한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걸 말로 표현할 수는 그냥 보면 알 것 같은데요. 생동감도 있고요. 색채라든지 표현 기법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유물들도 많고 역사적인 걸 많이 알고는 있었는데 다시 한번 보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보게 되는 그런 전시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박물관, 기념관 거기 옛날에 갔었어. 그게 아니고 갔었는데 그리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왔을 때 새로운 전시가 이렇게 됐다는 거는 정말 생각지도 않은 그 충만감이 와요. 여기서 굉장히 마음이 좀 흥분돼요. 빨리 좀 우리가 먼저 봐야 돼. 왜 이런 마음. 재개관된 전쟁 역사실은 선사시대에서 조선 중기까지를 다루고 있지만
기념관을 둘러보면서 6.25 한국전쟁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사실은 너무 빨리 갑자기 좀 잊혀져 버린 것 같아요. 저희 때 같은 경우, 제가 꼬마 때 배울 때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접촉할 수 있었는데 6.25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잊혀진 것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무엇보다도 많은 희생을 겪고서 그 어른들이 어떤 피와 땀을 흘려서 이룬 나라라는 걸 지금의 젊은이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데 옛날엔 다 고생하기 다 컸잖아요. 지금 행복하고 좋지. 기억이 좀 어스프레하긴 하지 뭐. 그땐 지대로 먹지도 뭐하고 신도 지대로 못 신고 다닐 때.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그 노래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걸로 우리가 그래서 지금도 아니 정말 여자애들이 무슨 고무줄 놀이를 그걸로 했지? 그 어린 시절 그 초등학교 때 떠올리면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생각해도. 그런 어린 시절의 추억이 여기 오면 아 정말 그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 이제 느껴지거든요. 젊은 층보다는 70대 층 이런 분들 오면 아 그때 6.25 때 내가 몇 살이었는데 아니면 이제 이렇게 80대쯤 되신 분들은 나 뭐 들었어. 봤어 뭐 이런 얘기 해요. 이런 게 이렇게 새로이 되면 그거에 대한 게 그래 정말 잘해놨어 좋아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나오는 이걸 보람 느끼고 이번 전쟁 역사실 재기관을 계기로 한국 관람객들에게는 올바른 역사관 정립의 기회를, 외국인 관람객들에게는 한민족의 역사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쟁기념관의 김대중 학예부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오시면 더 옛날 우리가 배웠던 그런 내용에다가 요즘 최근에 연구가 많이 된 부분들이 보강이 돼서 옛날에 배웠던 거하고 조금 차이를 느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전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나요? 네, 미국과 유럽연합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과 관련한 가한 경제 제재가 16일 해제됐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타이완에서 사상 첫 여성 총통이 탄생한 소식과 어제 있었던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4차 TV 토론회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선 이란 제재 해제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예, 서방 국가들이 26일 이란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부과했던 경제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이란이 지난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 6개국과 맺은 핵 합의에 따라서 자국의 핵 프로그램 제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인데요.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날 이란이 핵 프로그램 제한 의무를 이행했음을 검증했다고 발표했고요. 이에 따라서 유럽연합과 미국도 대이란 제재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날은 이란 핵 합의가 이행된 날이라고 해서 이행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 자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가 풀린 건가요? 예, 우선 이란이 국제사회에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을 다시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에너지 분야에 대한 외국의 투자가 허용되고요. 해운, 조선, 항만, 이 자동차 거래에 대한 제재도 풀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이란의 이 동결 자산을 되찾을 수 있게 됐고요. 또 이란의 금융기관이 외국과 자금 거래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자 여러 가지 제재들이 풀렸습니다만 모든 제재가 다 풀린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 핵 개발과 관련해 가해진 제재만 풀린 거고요. 아직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제재는 앞으로 5년, 그리고 탄도미사일 제재는 8년 더 유효합니다. 테러 조직 지원과 인권 유린과 관련된 제재들도 다 유지돼 있고요. 이 서방 국가들은 37년 전에 그러니까 1979년부터 이란에 각종 제재를 가해왔는데요. 2005년에 이란이 핵 개발을 추진하면서 이 제재 수위가 한층 더 높아졌었습니다. 예,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제재 해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네요. 예, 오바마 대통령이 이 제재 해제 다음 날인 17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확장해 왔지만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봉쇄했다면서 이를 외교를 통해 성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예,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란 핵 합의에 따라서 이란은 핵폭탄을 손에 넣을 수 없을 것이고 이 중동과 미국 그리고 세계가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 외에도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이란 핵 협상에 참여했던 이 서방 주요 국들도 이란의 핵 합의가 이행되고 있는 건 이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든 외교적 승리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예. 자, 이란 측의 반응도 좀 전해 주실까요? 예,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17일 이 기자회견에서 이날은 이란의 정치와 경제에서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 핵 합의안의 이행으로 이란 경제가 이제 세계 경제로 재편입되는 길을 열었다고 환영했는데요. 하지만 이 로하니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경계를 늦추진 않았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은 이 미국을 믿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이 합의를 어기거나 미국이 핵 외에 다른 분야에서 이 행동을 취한다면 이란도 여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로하니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끝난 지 몇 시간 되지 않아서 미국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새로운 제재를 단행했어요. 예, 미국 재무부가 17일 성명을 내고 이 신규 특별 제재 대상 명단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이란의 개인과 기업 등 11곳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마브루카 무역과 이 기업 소유주 그리고 임원들이 이 탄도미사일 핵심 부품인 탄소 섬유 개발을 한 혐의고요. 또 제재의 대상에 오른 이란인 5명 가운데 3명은 북한과 이 미사일 개발을 협력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이 이 제재를 가한 시점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이 시점에 이란의 신규 제재를 가한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그러니까 이 현재 이란의 핵 개발 관련 제재만 해제된 거고요. 이 탄도미사일 관련 제재는 앞으로도 8년 동안 더 유효한 상황에서 이 새로운 미사일 관련 제재가 나온 겁니다. 미국으로서는 이 핵 합의 이행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그동안 인내심을 발휘했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이란이 이 지난해 10월에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음에도 이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서야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신규 제재는 큰 틀에 이란 제재 해제라든지 미국과 이란 관계 개선에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예. 실제로 37년 동안 양국이 적대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미국과 이란 사이가 최근에 크게 진전되고 있죠. 예, 이란에 대한 제재가 대거 해제된 것과 맞물려서 이 미국과 이란이 서로 억류하고 있던 이 수감자들도 맞교환했는데요. 16일 오후에 이 같은 합의가 맺어졌습니다. 이란에 수감 중인 이란, 미국, 이중 국적자 4명, 그리고 미국에 수감돼 있는 이란인 7명이 교환됐습니다. 또 이번 맞교환과는 별도로 미국인 학생 1명도 이란에서 추가 석방됐는데요. 이번 석방 협상은 스위스 정부가 중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타이완 소식인데요. 105년 만에 타이완 역사상 첫 여성 총통이 탄생했네요. 예, 올해 59살의 차잉원 민진당 주석이 16일에 치러진 이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 압승했습니다. 17일 개표가 완료됐는데요. 개표 결과 차이 후보가 56.1%, 그리고 여당인 국민당의 주리른 후보가 31%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차이 후보가 주 후보와 308만 표 이상의 차이로 압승을 거둔 건데요. 이는 역대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 가장 큰 표차입니다. 예, 첫 여성 총통이라는 것 외에 이 차이잉원 당선자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이 차이잉원 주석은 높은 도덕성과 합리성 또 온건한 양안 정책을 추구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이 법학을 공부했고요. 타이완 국립정치대에서 10년 동안 법학 교수로 활동했습니다. 미혼으로 부정부패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합리적이고 이 진보적인 정치관의 소유자로 그동안 이 젊은 층과 서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자, 이날 그 총통 선거와 함께 동시에 입법원 선거도 실시됐죠? 예, 이 민진당은 입법원 선거에서도 전체 의석의 60%를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 113석 가운데 68석을 차지해서 과반을 훌쩍 넘겼는데요.
반면에 64석을 보유하고 있던 국민당은 35석으로 참패를 거뒀습니다. 예. 자, 야당이었던 이 차이 후보와 민진당 압승한 배경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이 차이 후보가 타이완의 주체성을 강조하면서 이 마잉주 총통 집권 8년 동안 타이완의 이 중국 의존도가 심화됐고요. 반면에 경제 성장세는 둔화된 걸 지적한 게 이 국민의 지지를 얻었다는 분석입니다. 또 이번 타이완 선거 직전에 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타이완 여성 가수 쯔이가 이 한국 TV에 타이완 국기를 흔들었다가 며칠 뒤에 인터넷을 통해서 이 사과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네. 예, 이 사건도 이번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타이완의 한 온라인 조사 결과 이 차이잉원 총통 당선자가 얻은 689만 표 가운데서 19.5%가 이 쯔이 사건에 격분한 젊은 타이완인들의 몰표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민진당은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는 당인데 앞으로 이 타이완과 중국의 관계 어떻게 전개될지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차이 총통 당선하자마자 벌써부터 기싸움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16일 차이 당선자의 대선 승리가 확정된 뒤 이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타이완은 서로 대등한 존엄을 추구해야 하며 이 도발과 또 의외의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형태의 압박도 양안 관계의 안정을 해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양안의 현상 유지 입장을 밝혀왔던 차이 당선자로서는 이 다소 강경한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중국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중국 국무원의 대만 판공실은 타이완에 대한 국정 방침이 타이완 선거 결과에 따라서 바뀌지 않을 것이라면서 어떤 형태로든 타이완 독립을 위한 분열 활동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윌리엄 번스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타이완을 방문해서 차이 당선자를 면담한다는 보도에 대해서 내정 간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이미 미국의 우려를 나타냈다면서 타이완 일은 중국 내정에 속하는 것으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길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일 미국 동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4차 TV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민주당 토론회로는 올해 처음이자 또 아이오와 당원 대회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토론회였습니다. 어제 분위기는 어땠나요? 예, 이제까지 열린 이 민주당 후보 토론회 가운데서 가장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NBC 방송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이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 마틴 오말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 이렇게 세 후보가 참가했는데요. 건강보험제도, 총기 규제, 월가 대형은행 규제 등 주로 국내 문제를 둘러싸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예, 아마도 후보 간 그 지지율 격차가 많이 줄어들면서 더욱더 열띤 토론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네. 예, 우선 건강보험 문제 살펴보면요. 어제 샌더스 후보가 토론회를 몇 시간 앞두고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예, 모든 사람을 위한 메디케어라는 개혁안인데요. 원래 이 메디케어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걸 모든 미국민에게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미국인이 연봉의 2.2%를 건강보험료로 내고요. 고용주가 직원 연봉의 6.2%를 더 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자 클린턴 후보는 샌더스 후보의 이런 계획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요. 예, 클린턴 후보는 이 새로운 계획보다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 오바마 케어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오바마 케어를 파기하고 미국을 또다시 논쟁 속에 몰아넣는 건 이 바람직한 방향이 못 된다는 건데요. 하지만 샌더스 후보는 오바마 케어를 파기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총기 규제 문제 살펴볼까요? 예, 클린턴 후보는 어제 이 샌더스 후보가 여러 차례 이 상원 표결에서 총기 옹호 단체인 전미 총기협회 입장을 지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신원 조회를 통과한 사람만이 총기를 살 수 있게 하는 법안에 여러 번 반대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샌더스 후보는 오바마 대통령의 총기 규제 강화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각 현안들마다 후보들 간의 대립이 이어졌는데 특히 월과 금융기관 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후보들이 대립했다고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샌더스 후보와 오말리 후보가 한편에서 이 클린턴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네. 예, 샌더스 후보는 특히 이 클린턴 후보가 월가 대형은행인 골드만삭스로부터 이 강연료로 수십만 달러를 받았다고 비판했고요. 월가 금융기관을 개혁하고 이 정치 자금을 지원하는 후원단체인 슈퍼팩, 그러니까 이 슈퍼 정치 행동위원회를 규제하는 등 이 선거자금법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외교 문제는 어떻습니까? 예,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격퇴 방안 같은 게 논의됐는데요. 이 시리아에 지상군을 파병하는 안에 대해서는 이 세 후보 모두 반대했습니다. 이 샌더스 후보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 같은 이 중동 부자 나라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고요. 러시아와 이란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ISIL에 맞서 싸우는 현지 세력을 지원하고 또 연합군 공습과 외교적인 해결책을 지향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어제 민주당 4차 TV 토론회가 끝이 났는데요. 누가 더 잘했다 이런 평가가 언론에서 나왔나요? 예, 버니 샌더스 후보입니다. 이제까지 어떤 토론회 때보다 더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최근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이 샌더스 후보의 기세를 막을 만한 이 한 방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클린턴 후보는 어제 토론회의 패자로 꼽고 있습니다. 오말리 후보는 이번에도 유권자들에게 큰 인상을 심어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박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황해도 서해안에는 오전까지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함경남북도 북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눈이 오다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9도에서 영하 9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하 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6m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에서는 3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 남북도 맑은 하늘 예상됩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16도, 낮 최고 영상 11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18도, 낮 최고 영하 1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대체로 구름 조금 끼겠지만 맑겠습니다. 해주 최저 영하 14도, 최고 영하 10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구름 조금 끼겠고 해산과 풍산에서는 오전 한때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해산 최저 영하 24도, 최고 영하 1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흐리고 눈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청진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 최고 영하 7도 예상됩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필리핀 민간항공청 소속 경비행기가 남중국해 중국 인공섬 부근을 비행할 때 중국 해군으로부터 2차례 위협적인 무전 경고를 받았었다고 필리핀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필리핀 민간항공청 관리는 오늘 자신과 동료가 지난 7일 민간항공 안전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필리핀이 점유하고 있는 파가사 섬 상공을 비행하던 중 이 같은 경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비행기가 섬에 접근할 때 긴급 무선 채널로 외국군 항공기, 여기는 중국 해군, 그쪽은 우리 구역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의 경고 내용을 접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같은 경고를 무시한 채 비행을 계속했으며 이어 파가사 섬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되돌아올 때도 같은 경고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섬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스프레틀리 군도 내 수비 환초와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중국은 이곳에 인공섬 건설을 완료했으며 현재는 건물을 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에 억류됐다 석방된 미국인 한 명이 어제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미국의 보스턴 글로브 신문은 터키를 경유해 어젯밤 미 동북부 보스턴 로건 공항에 도착한
매튜 트레비틱 씨와 그의 어머니가 만나는 사진을 실었습니다. 트레비틱 씨는 지난 한 달여 동안 이란 에빈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지만 그 이유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트레비틱 씨와 또 다른 미국인 노스라톨라 루드사리 씨가 이란에 부당하게 억류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워싱턴 포스트 신문의 제이슨 리자이안 기자와 미르자에르 헤크마티 전 해병대 요원, 사이드 아베디니 개신교 목사도 풀려나 현재 독일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현지 미군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이란은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해 미국이 추가 제재를 가한 데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오늘 미국의 이번 제재는 불법이라며 이란 정부는 합법적인 탄도미사일 개발 노력을 강화하고 국방력을 증강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등 서방국들은 이란이 지난해 말 실시한 2차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난했으며 미국은 어제 미사일 시험 발사에 관여한 이란인 5명과 업체 한 곳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들이 미사일 부품을 확보하는 일을 맡았으며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중국에 기반을 둔 통신업체는 해외 공급업체들을 속이고 미사일 관련 물자의 사용처를 숨기기 위해 제3의 업체를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홍콩 증시는 오늘 지난주 종가에 비해 1.5%가 더 떨어져 3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국제 유가가 지난 2003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미국의 지난주 증시가 하락세로 마감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제 유가는 이란 핵합의 이행 선언으로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인 이란에 부과됐던 서방의 제재가 풀리면서 배럴당 28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이란이 석유 수출에 나서게 돼 국제 원유 시장의 공급 과잉 현상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시리아 동부 지역에서 300명을 살해하는 끔찍한 대학살을 저질렀다고 시리아 정부가 밝혔습니다. 시리아 관영 산하통신은 어제 ISIL이 전날 데이르 엘조르 지역을 공격해 이 같은 만행을 저질렀다며 살해된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과 여성, 어린이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도 이번 공격으로 적어도 135명이 숨졌으며 이 가운데 80여 명은 군인들과 친정부 민병대이고 나머지는 민간인들이라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내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도로에 매설해 놓은 폭탄을 터뜨려 적어도 5명의 준군사 요원들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파키스탄 경찰은 오늘 발루치스탄 주도 퀘타 외곽에서 이번 폭탄 공격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탈레반이 현장을 지나던 개척단이란 이름의 준군사부대 수송 차량을 겨냥했다고 전했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자신들이 공격을 가했으며 차량 한 대에 탑승하고 있던 남성들을 모두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